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비뇨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주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환자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전립선 수술 후에 요실금 증상이 있는 분들께 드릴 이야기, 인공요독 괄약근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립선 수술 후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복압성 요실금을 경험합니다. 전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고 6개월 이내에 증상이 해결되지만 한 10% 정도의 환자분들은 1년이 지나도 요실금이 지속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요실금이 없었던 분들도 추가 방사선 치료라든지 호르몬 치료를 한 이후에 요실금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시경으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 그리고 척추 손상이나 골반 손상 환자분들에서도 복압성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이런 경우에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모든 전립선 수술은 표준적인 수술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상향 평준화된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요실금의 발생이 흉이 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왜? 똑같이 상처를 꼬매도 어떤 사람들은 흉이 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흉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낫는 것처럼 이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요도와 방광을 꼬매놓은 자리가 어떻게 아무느냐, 흉이 지느냐에 따라서 요실금이 심하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고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줘서 운동할 때나 특정한 자세를 취할 때 요실금이 있는 분들, 하루에 패드를 1개 정도만 쓸 정도로 증상이 경미하다면 대개는 이제 괄약근 주변에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는 약물 치료나 골반 바닥근 운동이라고 하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부작용이 심하거나 보존적인 치료법으로는 요실금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또 요실금이 좀 심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걸음을 걸을 때나 일어서서 움직일 때도 소변이 새는 등 일상생활을 하기에 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요실금이 지속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인공요독 괄약근 수술이 남성 복압성 요실금 치료에 있어서 최적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요독 괄약근 수술은 수술로 인해서 약해진 요독 괄약근을 대신해서 요도를 조여서 소변이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기구를 갖고 왔는데요.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펌프, 이건 이제 버튼을 누르는 장치이고요. 이거는 이제 고리 모양의 인공요독 괄약근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좀 사이즈가 큰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도를 감싸서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장치들이 움직일 때 내부에 생리식염수가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생리식염수를 보관하는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생리식염수가 펌프 버튼을 누를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인공요독 괄약근이 풀리기도 하고 좀 조여지기도 하게, 대개 버튼을 누르면 한 1, 2분 정도 내에 소변이 배출될 수 있게끔 이 괄약근이 풀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공요독 괄약근 수술은 아주 위험하거나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체에 인공물질을 삽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독을 정말 매우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술 전날부터 베타딘 샤워라고 하는 수술 전 소독을 시행하고 있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수술 시간도 2시간 정도로 안내를 드리는데 수술장에서 자세를 잡고 면도하고 소독을 하는 데만 1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소독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의 처치 과정은 병원마다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 2일 뒤에 소변줄을 제거하고요. 문제없이 배출되는지를 하루 정도 확인을 하고 퇴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공요독 괄약근을 삽입한 그 부위가 부으면서 소변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즉각적으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요도의 미란이나 감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배뇨를 하면서 수술하기 전과 비슷하게 소변이 나오는지 요실금이 지속되는지를 확인하고 퇴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요독 괄약근 수술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제 기계를 작동시키는 건 아닙니다. 기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을 하고 처음에 소변줄을 뺐을 때는 수술하기 전과 동일하게 요실금이 있어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요도나 수술 부위의 붓기가 완전히 빠지고 나서 기구가 자리를 잡는데 6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6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계를 작동을 시키게 되는데요. 6주 후에 외래에서 저희가 이제 직접 버튼 누르고 소변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을 확인을 하고 반드시 병원에서 한 번 이상 본인이 스스로 버튼을 누르고 작동을 시켜서 소변을 봐 보시고 집에 가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작동을 못 하겠거나 제대로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진료실로 다시 들리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의 효과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을 받으신 분들 약 90% 이상이 이 수술에 만족을 했고, 이분들 중에 96%의 환자분들께서 친구나 지인에게 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권하겠다라고 응답을 한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요실금이 아주 심했던 분들, 요실금이 주체가 안 돼서 패드를 하루에 3-4개 정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을 하고 나서 대단히 만족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 좋은 걸 왜 진작 하지 않고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죠. 하지만 이 요실금 수술을 하더라도 요실금을 100% 없앨 수 없다는 점은 이해를 하셔야 그 효과에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요도 괄약근은 기구가 요도를 조여서 소변이 새는 것을 막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지만 인공요도 괄약근이 요도를 꽉 한 방울도 새어나지 않게 조이게 된다면 소변 자체는 새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요도 자체가 상하거나 혹은 너무 조여서 소변이 배뇨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위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도 이제 적당한 정도, 걷거나 가볍게 힘을 주며 계단을 오르는 일상생활에서 새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압력을 조절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 이 이상의 압력이 방광에 가해지게 되면 큰 힘을 주거나 산에서 이제 가파른 데서 내려온다거나 이럴 때에는 물론 이전처럼 아주 심하진 않더라도 요실금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 후에 패드를 1개 이하로 줄이는 게 수술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외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요도 괄약근 장치도 이게 이제 기계 장치이다 보니 작동을 시작하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개 약 3에서 5% 정도의 환자에서 인공요도 괄약근 삽입으로 인한 감염 혹은 요도에 상처가 나는 요도 미란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통계적으로는 수술 후에 한 10년 정도 사용을 했을 때 25에서 30%의 환자분들이 기계 이상이나 감염 등으로 재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환자분들 한 75% 이상의 환자분들이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요도에 이제 괄약근이 인공적으로 유지되는 셈이기 때문에 요로결석이나 방광암 검진 등의 목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거나 혹은 다른 수술을 받을 때 소변줄을 넣는 과정에서 인공요도 괄약근이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 전에 비뇨약과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수술 전에 적절한 처치를 받고 나서 이런 검사나 수술을 진행해야지 인공요도 괄약근이 손상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전거 탑승이라든지 또 회음부가 압박되는 운동 혹은 격렬한 운동들도 인공요도 괄약근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을 하고 상태가 완전히 안정이 되면 대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외래에서 소변 배출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피가 비친다든지 혹은 이제 음부 쪽에 통증이 생기거나 붓거나 이런 경우에 또 인공요도 괄약근이 이전처럼 잘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서둘러서 외래를 오시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